민법 제1편 민법 민법 제1편 민법 총칙. 드디어 문제풀이 들어간다. 화이팅! 권리 변동에 관한 내용.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는 원시 취득에 해당한다. 갑이 을 소유의 토지를 저당 잡은 경우 이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저당권의 순위 승진이나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은 권리의 내용의 변경이 아니라 작용의 변경에 해당한다. 갑이 소유하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이는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는 권리의 이전적 승계이다. 승계 취득. 매매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승계 취득. 무주물 선점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 취득. 매매 계약에 의한 대금 채권의 취득은 원시 취득. 건축의 신축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 취득. 취득 시효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 취득. 원시 취득 4가지 외우기. 무주물 선점, 매매 계약에 대한 대금 채권 취득, 건물의 신축, 취득 시효로 인한 소유물의 취득, 소유권의 취득. 꼭 암기합시다. 권리 변동에 대한 내용. 이전적 승계에 해당하는 것은 매매, 포괄유 중. 원시 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건물의 신축, 무주물 선점. 절대적 소멸에 해당하는 것은 목적물의 멸실. 권리의 작용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은 저당권의 순위 승진, 부동산 임차권의 등기. 포괄 승계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 회사의 합병. 매매로 인한 소유권의 상실은 권리의 상대적 소멸에 해당한다. 갑은 을에게 자기의 부동산을 5억 원에 사라고 청약을 하고 을이 이에 승낙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다음 중 틀린 내용이나 맞은 내용에 대해 보세요. 갑의 청약과 을의 승낙은 법률 사실에 해당한다. 맞고,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게 하여야 한다. 맞고, 청약과 승낙이 합치하면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데 매매 계약은 법률 요건에 해당한다. 맞고, 갑의 매매 대금 청구권과 을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법률 효과에 해당한다. 맞고, 위의 경우는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 변동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청약과 승낙은 특정인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할 수 있다. B.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게 하여야 한다. 딩동댕. 다음 중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의사 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 이것은 효력 발생 요건에 해당합니다.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에 해당합니다. 대리에서 대리인에게 대리권의 존재.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에 해당합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토지 매매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에 해당합니다. 농지 거래 계약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B. 이것은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법 제8조 제4항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 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 행위, 매매 등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법률 행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요물 계약에서 물건의 인도, 이것은 성립 요건에 해당합니다. 요물 계약에서 물건의 인도는 특별 성립 요건에 해당합니다. 조건부 법률 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효력 요건, 당사자의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은 효력 요건, 대리 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는 효력 요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에 관할 관청의 허가는 효력 요건에 해당합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단 법인의 설립 행위, 유언, 유증, 소유권의 포기,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 등이 있습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는 공유 지분의 포기,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 상계의 의사표시, 취득 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입니다. 단독 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규범적 해석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나 신분 행위에는 자연적 해석이 적용됩니다. 법률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단독 행위를 창설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법정주의. 단독 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없다. 맞고, 단독 행위에서는 법률 사실이 곧 법률 요건이 된다. 맞고, 유언, 재단 법인의 설립 행위, 권리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이다. 맞고,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의무 부담 행위이다. 소유권 이전 행위, 저당권의 설정 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 처분 행위이다.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의무 부담 행위가 아니라 처분 행위이다. 이러한 처분 행위는 처분권이 있는 자만이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채권 행위와 구별된다. 채무 면제는 처분 행위이다. 의무 부담 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게 된다. 자기의 소유물이 아닌 물건에 관하여도 의무 부담 행위인 매매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 처분 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처분권한과 처분 능력이 있어야 한다. 다음 중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최고, 의사통지, 관념의 통지, 용서, 준법률 행위, 늘 규정에 따라 효과가 발생함. 의사가 최고를 잘해요? 이런 거 있지 않았나? 법률 행위는 표의자의 의사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지만 준법률 행위는 표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효과가 발생한다. 준법률 행위에는 각종 최고와 같은 의사의 통지, 각종 통지와 같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로서 용서가 있다. 나머지 지문은 법률 행위에 해당하므로 표의자의 의사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은 소유권의 포기, 채무 면제, 상계, 증여가 있습니다. 법률 행위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률 행위의 목적은 법률 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 법률 행위의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 바 법률 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늦어도 법률 행위의 내용을 실현할 당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법률 행위의 목적이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경우에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법률 행위의 실현 가능성은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된다. 법률 행위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에는 무효가 아니다.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무효이다. 다음 중 계약이 당사자가 약정한 내용대로 전부 유효인 것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여 약혼 예물을 교환하는 약정.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에 대한 약정은 유효하다. 그럼 무효한 것은 변호사 아닌 자가 직접 소송 사건을 수행하고 승소의 대가로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 공인중개사가 관련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도 무효.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약정도 무효. 부첩 관계 종료를 해지 조건으로 하여 부동산을 증여하는 약정도 무효. 다음 중 무효에 해당하는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 약정은 무효.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한 자에게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가 체결한 중개수수로 지급 약정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구부동산 중개업법 관련 규정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로 지급 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미등기 전매행위는 유효. 주택법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전매계약도 유효. 무허가 음식점의 영업행위도 유효.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 행위도 유효. 단속 규정 위반에만 해당이 됩니다.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 규정.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하는 규정은 단속 규정.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 규정입니다. 법률 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 간의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경우 그에 따른 중개보수 지급 약정은 무효라 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가 키포인트, 키워드, 타인 간의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경우 등과 같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중개 수수료 지급 약정이 강행 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중개 수수료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감액된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매매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B. 농지법 소정의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 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법률 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며 농지에 관한 경매 절차에서 이러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없이 낙찰 허가 결정 및 배금 납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되었다 하더라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그 후에 추환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 약정은 사법상으로 유효하다. B.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한 자에게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건 아까 했던 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법률 행위에 표시된 동기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라고 할 수 없다. B. 동기가 표시되거나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도 법률 행위의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고 한다.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하더라도 이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 B.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하는 행위는 민법 이하 해설에서 법명 생략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반사회적 법률 행위.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리인이 이거를 먼저 보면 좋아요.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 대상 토지에 관한 저간의 사정을 잘 알고 그 배임 행위에 가담하였다면 대리 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설사 본인이 미리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매매 계약이 가지는 사회 질서에 반한다는 장애 사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 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가 되지 않는다. B. 틀렸습니다. 대리 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설사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어도 선의 무과실이어도 대리인이 기준이기 때문에 대리 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가 됩니다.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맞고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맞고 법률 행위가 사회 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맞고 다수의 보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 계약은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이다. 맞고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B. 허위 표시 자체는 불법이 아니므로 통정허위 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말이네요.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 옳은 거예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딩동댕. 그럼 이제 틀린 거. 반사회적 법률 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첫 계약의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면 부당 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B.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교부된 것은 무효라 하더라도 불법 원인급여
제746조가 적용되므로 부당이득 반환 및 소유권에 기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 행위로서 유효하게 된다. B. 강행법규 위반이나 반사회 질서 행위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은 추인을 하여도 유효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제139조 조문. 명의 수탁자가 신탁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수탁자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더라도 그 처분 행위는 유효하다. B. 부동산의 명의 수탁자가 실제 소유자 몰래 처분하는 경우 그 취득자가 명의 수탁자의 범죄적인 처분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 취득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하는 것을 무효에 해당하는 것은 처음부터 보험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 계약,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이것은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것들입니다. 무허가 건물의 임대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 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 보수 약정은 수사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 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판 2015년 7월 23일. 그러나 민사사건에서의 성공 보수 약정은 반사회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는 것은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한다. B. 불법 원인급여에서 불법의 원인이라 함은 재산을 급여한 원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는 것이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강행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는 것은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한다.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는 것은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한다. B.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의 목적인 권리, 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 행위의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도 포함한다.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와 이에 따른 처분 행위는 유효하다. 급여가 민법 제746조의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자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 계약을 한 경우에 그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매도인 측의 경솔, 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궁박 상태인 매도인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면 수권 행위는 무효에 해당한다. B.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도박 채무 부담 행위 및 그 변제 약정이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는 변제 약정의 이행 행위에 해당하는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도박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부분에 한정되고 위 변제 약정의 이행 행위에 직접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도박 채무자부터 그 대리인인 도박 채권자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면 수권 행위는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게 맞고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이다. 맞습니다. 키워드는 공무원, 청탁, 보수를 지급할 것. 매매 계약 체결 후 그 목적물이 범죄 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되었더라도 이행 청구 자체를 사회 질서의 위반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로 볼 수 없다. 맞습니다. 다수의 보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 계약은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이다. 맞습니다. 키워드는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대가를 약정하였으나 그 대가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으면 그 약정은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입니다. 부동산 이중 매매.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병이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1. 갑,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맞고요. 을은 갑에게,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고, 을은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고, 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정이 선의이며 소유권을 취득한다. 틀렸습니다.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더라도 이중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을은 갑, 병 사이의 매매 계약에 대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습니다. 갑은 자기의 소유에 속한 유일한 재산인 A 토지를 을에게 매각하고 인도하였으나 아직 A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격려하지 않았다. 그런데 병이 갑으로부터 A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격려하였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제2매수인 병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갑, 병 간의 매매 행위가 무효가 되는데 병이 A 토지를 다시 선의 정에게 매도한 경우에 정은 A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맞습니다.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이중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A 토지가 을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 악이네요. 갑으로부터 A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갑, 병 간의 매매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이거는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는 유효하다. 따라서 제2매수인 병은 양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의 아니 불문하고 취득합니다. 선의의 병이 을에 대하여 A 토지의 명도를 청구한 경우
을은 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의 성립을 주장하여 A 토지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이거는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목적물과의 결렬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을은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 요건이 있다. 을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권리로서 병에게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만일 병이 무의 대리인의 지위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의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더라도 본인이 무가 그 사실을 몰랐을 경우 무는 자신의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 대상 토지에 관한 저간의 사정을 잘 알고 그 배임 행위에 가담하였다면 대리 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설사 본인이 미리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매매 계약이 가지는 사회 질서에 반한다는 장애 사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이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제2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제2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 제3자는 전 이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B.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 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이중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제2 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 매매 계약을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맞습니다. 이중매매를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로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서는 양수인이 이중양도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부족하고 양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양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중매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유경쟁의 원칙상 유효한 것이므로 먼저 등기를 갖춘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행하는 이중매매의 경우 제1 매수인은 제2 매수인에게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제1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제2 매수인에게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리는 이중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맞습니다. 이중매매를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로서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제2 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매도인의 배임 행위 또는 배신 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와 같은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이중매매 계약에 이른 경위, 약정된 대가 등 계약 내용의 상당성 또는 특수성 및 양도인과 제2 매수인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이중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 폭리 행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무효인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무효 행위의 전환이 인정될 수 없다. 인정될 수 있다. 매매 계약이 약정된 매매 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 행위의 전환에 관한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 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무효인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무효 행위의 전환이 인정될 수 없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 행위의 전환에 관한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되기 위해 궁박, 경솔, 무경험 세 가지 모두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맞고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의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맞고, 궁박은 경제적 궁박에 한정되지 않으며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한 궁박도 포함된다. 맞고, 불공정성을 판단하는 시점은 법률 행위 시이다. 맞습니다. 폭리행위 규제에 관한 설명입니다. 사회 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부분의 이자 약정을 원인으로 차주가 대주에게 임의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불법 원인 급여이므로 차주가 대주에게 임의로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있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인 부분의 이자 약정을 원인으로 차주가 대주에게 임의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통상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재산급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불법 원인 급여에 있어서도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이거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커서 급여자의 반환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급여자의 반환 청구가 허용되므로 대주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이율의 이자를 약정하여 지급받은 것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그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인 대주에게만 있거나 또는 적어도 대주의 불법성이 차주의 불법성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차주는 그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맞고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현존 불균형의 판단 시점은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폭리행위와 함께 이루어진 부재소 합의는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불공정 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불공정 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은 무상행위와 경매가 있네요. 불공정 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은 무상행위, 경매입니다. 불공정 행위는 증여와 같은 무상, 기부행위나 경매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단독 행위나 합동 행위에는 적용되고 교환이나 매매와 같은 유상 계약에도 전형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갑은 대리인 을을 통해 자신의 X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였고 병은 이를 다시 정에게 전매하였다. 그런데 갑은 병과의 매매 계약이 불공정한 행위로서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리고 옳은 것을 찾아보시오.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되더라도 갑은 선의의 정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잘 안 나오네요. 맞다. 이건 맞습니다. 아니 틀렸다. 다시. 갑은 대리인 을을 통해 자신의 X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였고 병은 이자를 다시 이를 다시 정에게 전매하였다. 두 개를 팔고 얘는 또 이렇게 팔고. 그런데 갑은 병과의 매매 계약이 불공정한 행위로서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되더라도 갑은 선의의 정에게 대항할 수 없다.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제103조의 예시적 규정이므로 그 성질은 제103조와 같다. 따라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면 절대적 무효가 되어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으며 이를 취인하여 새로운 법률 행위로 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눈이 막. 법률 행위의 해석. 법률 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이다.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안 경우 의사표시는 표시 행위로부터 추산되는 효과 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B.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 행위로부터 추산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산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진정한 의사를 안 경우에는 내심상의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음 중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계약의 해제,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입니다. 자연적 해석에는 혼인, 유언, 소유권의 포기, 표의자의 진위를 상대방이 안 경우입니다. 자연적 해석을 하는 전형적인 경우는 가족법상의 행위, 신분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 표의자의 진위를 상대방이 안 경우입니다.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이므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갑이 자기 소유의 고화 한 점을 을에게 960만 원에 매도할 의사로 청약하였는데 청약에서는 690만 원으로 기재되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갑의 진위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690만 원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으로 옳은 것은 4번 규범적 해석.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보다 외부로 표시된 바를 강조하는 해석 방법을 규범적 해석이라고 한다. 갑은 을에게 X토지를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제곱미터당 89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이에 대하여 을이 승낙하였다. 그 후 X토지의 시가가 제곱미터당 158만 원으로 폭등하자 갑이 병에게 X토지를 제곱미터당 158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음이 있으면 판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만일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병으로부터 선의의 정이 X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정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악이 과실이면. 을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곱미터당 89만 원에 성립한다. 을은 병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갑은 을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다음 설명을 보세요.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B. 매매계약은 Y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B. 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X토지와는 별개인 Y토지로 표시하였다 해도 Y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방향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그 매매 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Y토지에 관하여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Y토지에 관하여 그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이는 원인 없이 격려된 것으로 무효이다. 문제 다시. 갑은 을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를 잘못 기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으시오. 매매 계약은 Y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맞고 X토지에 대하여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맞고 Y토지에 대하여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맞고 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맞고 제1장이 끝났습니다.